두둔둔두둔. 자, 영화를 좋아한다는데 터미네이터를 안 봤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야. 떴다 하면은 그냥 다 뒤지는 거야. 자, 조들 터미네이터 이거야. 일단은 단추를 벗기고 이렇게 그럼 너무 미래 배경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2029년이야. 4년 남았어. 4년. 와. 다 챗GPT 쓰고 그치. AI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어. 그치. 지금 이미 왔어. 스카이넷, 챗GPT. 맞아.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하는 게 있는데 베레베레베레베레 하는 게 진짜 있는데 오타쿠 같다 지금. 오케이. 자, 우리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토크의 예솔. 현구입니다. 우와. 어우씨. 박수 치다가 맨날 마이크를 치는 것 같아. 자, 오늘 해볼 영화는 뭔가요? 같은 날이긴 한데. 자, 좋아. 이번에 해볼 영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번에 또 형구 형의 추천으로 보게 된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두둔둔두둔. 자, 영화를 좋아한다는데 터미네이터를 안 봤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야. 자, 그래서 자, 터미네이터 어떤 영화인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제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일단 터미네이터가 뭐냐? 제목이잖아. 그게 설명 맞아요? 일단 들어봐. 자, 2029년 미래에서 어떤 로봇을 보내요, 얘네가. 로봇을 보내는데 걔 이름이 터미네이터입니다. 걔 로봇 이름이 터미네이터야.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맞죠? 맞죠. 맞죠. 자,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리를 잘못해. 영화의 배경은 1984년입니다. 그렇죠. 영화가 실제로 1984년에 나온 영화예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인류와 기계가 전쟁을 하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거의 이기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을 이기게끔 이끈 구원자 그런 존 코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존재를 지워버리자 해서 이 미래에서 현재로 로봇을 보내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죠. 깔끔. 개깔끔. 근데 이게 그 영화의 재밌는 포인트가 그 로봇 터미네이터도 오지만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미래에서 이 구원자인 존 코너가 자신을 살리라고 자기의 부하 군인인 카일리스를 또 과거로 보냅니다. 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라 코너랑 이 카일리스랑 네. 같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치 카일리스는 이 딱 봐도 아군인 게 느껴지는 게 아놀드 터미네이터는 딱 왔을 때 그냥 원에서는 구체가 안 보이지. 네, 그냥 맞아, 파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칭 맞아. 파칭, 번개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 LA. 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릴 용도로 엄청 많이 있어. 막 날려가지고 터미네이터가 딱 걔는 좀 멋있게 딱 등장을 해. 몸도 막 빠이먹고 엄청 무섭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셨겠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공포 영화로 나온 영화야. 그치. 로봇 호러라고 할까?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를 그린 거의 시초격 영화죠. 원래 그 전부터 있기는 했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웨스트월드나 그런 영화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기계에 대한 공포를 약간 대중화한 작품으로는 터미네이터가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보면서 거부감이 좀 덜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물론 그 터미네이터가 살인을 하는 거나 잔인하긴 해요. 뭐 표피가 벗겨진다던가. 근데 그런 걸 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이해를 잘 하게끔 시간을 미래로 설정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건 현재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치? 사실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맞지. 미래를 또 그리기가 힘드니까. 근데 되게 그게 영리한 포인트야. 미래 전쟁을 그릴 수 없으니까 기계를 과거로. 근데 그 설정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어. 맞아. 그리고 그 카일 리스라는 캐릭터와 사라 코너라는 인물의 그 처음에는 사라 코너가 이게 설득이 될 리가 없잖아. 그치. 말이 되냐고. 이 터미네이터 캐릭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맡던 이 T-800 캐릭터를 보면은 어땠어? 너가 봤을 때는? 근데 나는 일단 웃겼어. 어떤 게 웃겼어? 왜 웃겼냐면 내가
주로 쓰는 그런 묘사가 있어. 근데 이거 좀 더러울 수 있는 묘사인데 전능 마초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전능한 느낌인데 마초성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저지드레드라는 영화가 있어. 저지드레드라 총 이렇게 쏘는 거. 그 저지드레드도 보면서 전능 마초성을 느꼈거든. 저지 타임 이러면서 막 입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되게 마초스럽잖아. 전능 마초는 사실 터미네이터 원조지. 그치. 그래서 그 전능 마초의 느낌을 터미네이터를 통해서 느꼈다. 말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느라고 막 맞아. 막 양아치들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벌거벗고 있으니까 야 입을 게 없지. 입을 게 없다. 맞아. 그래서 그러면서도 산책하기 좋은 날이야. 맞아. 산책하기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도 터미네이터가 되게 무서워. 일단 무서워. 개쎄잖아. 그치. 진짜 존나 그래서 셉니다. 뭔가 좀 어눌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수룩해 보이고 사실 그거는 아직 연기 경력이 없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일부러 그런 역할을 맡은 거기도 한데 대사가 그냥 연기력이 필요하잖아. 로봇이니까. 그치. 그냥 진지하고 과묵하고 필요한 말만 하면 돼. 맞아. 오히려 어눌한 게 그 캐릭터에 어울려. 실제로 처음 대사 막 양아치들이 이 작자 좀 덜 때려줬는데 하는데 니네들 옷 벗어줘 하는데 우스꽝스럽게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배를 뚫어버립니다. 마이크도 죽을 것 같네. 배를 뚫어버려. 그리고 얘는 막 그냥 범이라는 게 없어. 그냥 빠꾸 없이 땅땅 다 죽여버려. 다 죽여 그냥 진짜 이렇게 들듯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들어. 사람을 그냥 툭 치면 탁탁 날아가고 맞아, 다. 맞아. 그 장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전설이 된 장면. 경찰서에 사라 코너가 있는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그치. 이 터미네이터가 이 연애 가능할까요? 찾아가요. 그러더니만 그 진술 중에는 안 된다. 그때 뭐라 했죠? I'll be back. 그렇죠. 예. 그 장면에서 그렇죠. I'll be back.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I'll be back이 뭐 2에서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한다. 그거 아닙니다. 터미네이터의 원조 I'll be back은 선글라스 끼고 경찰서에서 I'll be back 했는데 그 장면이 족간지라서 족간지긴 해. 근데 왜?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족간이야. 아니야. 자동차를 사실 그 장면의 완성은 그 장면이야. 곧 돌아올게요. 거기서 바로 그냥 따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전능 마초라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진짜 무지막지한 애죠. 진짜 무지막지해. 얘는 상식에 통하는 애가 맞아, 아니야. 맞아. 상식에 통하는 애가 아니야. 뭔지 알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는 말이 안 통하는. 맞아. 얘 말이 다 통하는 상태가 아니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맞아. 대화가 가능한데 불가능해. 대화가 불가능해. 내가 사라코나 죽일 거야. 이게 설득 안 돼. 맞아. 안 돼. 전혀 절대 안 되고 정말 그냥 악 그 자체죠. 악 그 자체. 근데 그치, 그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게 끈질깁니다. 아, 그렇죠. 그 끈질김이 상상을 초월해. 진짜. 이 얘는 무슨 일이 있어? 진짜 대깨사야. 대가리가 깨져도 사라코너를 죽여야 돼. 아무리 해도 죽일 수 없는 존재인 걸 떠나서 드디어 죽였다가 아니라 돌아왔지롱. 근데 해서 드디어 죽였다가 아니라 돌아왔지롱. 그거를 3번을 합니다.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처음에 사라 코너랑 그 리스가 이제 그치. 죽였다, 이제 됐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 터미네이터가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 자기 자가 치료를 해.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진짜 레알 관우급이야. 진짜 맞지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막 꿰매. 그리고 눈이 거기가 눈이 더 이상 안 보이네. 그럼 눈알을 빼. 그렇게 잘 보여. 맞아, 맞아. 눈알을 빼면 잘 보이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낀 거야. 맞아, 맞아. 사실 터미네이터가 선글라스 낀 이유는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치. 그러고 부분이 기계로 파였기 때문에 맞아, 맞아. 기계 부분이 안 보이게끔 가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장면에서 스톱모션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아, 되거든? 눈? 눈. 그거는 스톱모션 아니야. 근데 느낌이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 그건 왜냐면은 애니메트로닉스인데 사실 그 장면 보면은 이 터미네이터 왼쪽 그냥 얼굴 전체가 다 그냥 인형. 맞아, 맞아. 아예 아놀드가 연기한 게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치. 타이트한 왔다 샷으로 갔다 하지. 전환되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맞아, 맞아. 바뀌는 왔다 그 갔다 하지.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 만질 땐 다시 살아. 맞아, 맞아. 그 연출이 되게 맞아. 그 당시 시대적으로 영리한데 영리한 걸 떠나서 지금 봐도 나는 터미네이터가 시대를 타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세련됐어. 이 설정이나.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80년대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향수가 있어. 그치. 80년대 배경이라서. 맞아, 맞아. 음악이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지. 네,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터미네이터 1을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구식의 신디사이저 맞아. 80년대 음악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살짝 그 한국의 UV 그 조합처럼 좀 그런 이게 느낌이야. 일부러 80년대 스타일 된 게 아니라 진짜 80년대 영화라서 나는 그 80년대 맞아. 그 느낌이 나는데 나는 처음에 이 터미네이터 1을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본 적이 없는 느낌의 그런 음악이 느껴본 적이 언제 없는. 처음 봤어? 터미네이터 1을? 진짜 어렸을 때지. 진짜 어렸을 때지. 뭐 2000년대 초? 야,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 그건 아닌가? 몇 년생이었지? 미안해. 야, 나 2000년대 초라니. 2000년대 중반. 뭐 그 한 초등학생 때 봤으니까. 그치. 터미네이터 1을 내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 봤었을 거야 아마. 그때는 막 청불이라서 볼 수 있는 데도 없는데 터미네이터 TV에서 하는 거 다른 시리즈를 먼저 봤다가 그냥 터미네이터 그때는 생각 없이 봤는데 생각보다 터미네이터라는 내용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깊어요. 그치. 어떤 의미에서 깊냐?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운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하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옛날에 가서 이걸 죽이면 내 할아버지가 안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카일리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 장면은 어떻게 생각했어? 뭐 영화 보면서. 어느 장면? 그러니까 카일리스가 존 코너의 아버지라는 걸 깨달은 게 언제야? 존 코너의 아버지라는 거? 야스 할 때. 그러니까 나는 표현이 뭔가 그치. 그러니까, 둘이서 사랑을 나눌 때. 맞아. 둘이서 사랑을 나눌 때. 근데 일단 그 전에도 있긴 했지. 그치. 밑에 터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 씬이 있잖아. 되게 오묘한 둘의 썸 기류가 뭔가 좀 이렇게 묘한 기류가 흐른단 말이야. 보랏빛에 그리고 카일리스도 잠깐 과거 회상을 하는데 뭐 시점은 미래지만 그때 계속 막 사진을 꺼내보는데 사라 코너의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둘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 그러고 이제 그치. 얘가 아빠구나 그치. 라는 게 된 거지.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그치. 딱 한 번 사랑을 나눠서 근데 그 상황이 있고 난 직후에 카일리스는 목숨을 잃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카일리스가 죽을 걸 알고도 존 코너는 카일리스를 보냈지만 보내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아. 그치.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매력적인 영화의 설정이에요.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터미네이터 1이랑 2가 본질적으로 사실 던지는 메시지는 달라. 근데 터미네이터 2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더 좋지만 그 완성도, 완결성으로 따졌을 때 터미네이터 1이 이 영화 하나 자체만으로 너무 나는 완벽하다. 그치. 그 터미네이터가 찾아오고 이 터미네이터로부터 이 여자를 구하는 그냥 단순한 호러 로봇 영화가 아니라 로봇으로부터 싸워서 이긴다 그런 영화가 아니라 시간여행 아이러니 그거를 담아냄으로써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비로소 사라 코너의 사진이 찍혀. 그치. 그러면서 그때 카일리스가 사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눈이 맞아. 라는 대사를 하는데 사라 코너는 죽은 카일리스를 생각했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런 거로 봤을 때 내 내러티브가 이 영화 자체 맞아. 하나만으로 시리즈가 더 안 나왔어도 맞아. 완결성으로만 보면 나도 2를 봤단 말이야. 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물론 그러니까 재미나 이야기의 뭔가 주제 이런 것도 2가 더 재밌었고 그리고 2가 더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있어. 맞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도 많고 맞아. 재밌어. 터미네이터 2는 스케일도 크고. 근데 1은 진짜 그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그냥 딱 종지부를 맞아. 끊는 맛이 있었어. 1. 그리고 80년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액션 씬이나 이 홀이 맞아. 추격신을 추격신이 진짜 잘했어. 맞아. 그리고 이 진짜 무서운 게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올 것 같은. 맞아.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그거로 굳어진 게 이제 어떤 영화를 봐도 막 끈질기게 쫓아오는 캐릭터 보면 뭐야 저 터미네이터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명사가 됐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터미네이터가 진짜 원조격이지. 근데 지금 봐도 그 원조는 클래식은 맞아. 영원하다. 맞아. 그리고 뭔가 좀 느꼈던 게 그 몰입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 맞아. 이게 되게 내가 느끼기에 옛날 영화지만
벌써 뭐 거의 한 40년 됐지. 그치. 이제 어. 84년도 영화니까 맞아. 40년 더 전 됐어. 영화인데 얘기가 엄청 몰입도가 있고 좀 백투더퓨처 플러스 블록버스터 플러스 뭔가 좀 더 공포가 추가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근데 살짝 뭔가 아쉽다라고 느꼈던 건 내가 느끼기엔 얘기가 조금 우연성이 좀 있었던 거. 어떤 점에서? 뭐 예를 들면 사라 코너가 도망을 치잖아 처음에. 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왜냐면 그 터미네이터가 사라 코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부 그걸 보면서 그 사라 코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을 죽여. 그치.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근데 그때 이제 내 순서구나를 느끼고 얘가 이제 어떤 클럽으로 테크노아를? 테크노아를 거기로 도망친단 말이야. 그 카일리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카일리스가 오고 그런 게 좀 우연성이 있다고 근데 생각해. 나는 아니야. 카일리스는 진작에 사라 코너를 발견해서 응. 계속 미행을 했어. 그래서 이제 테크노아르까지 가가지고 그게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라 코너를 계속 사실 터미네이터는 사라 코너에 대한 정보가 존 코너의 어머니 사라 코너란 인물 전화번호 1번 사라 코너 땅 2번 땅 3번도 죽일라 했는데 사라 코너 없는 써가지고 맞아. 사라 코너 친구 친구 땅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야 사라 코너가 얘가 아니네 그러다 바로 근데 그러고 그 뭐야 그 신분증 확인하잖아. 사라 코너 원래 진짜 사라 코너 주기로 집에 찾아갔을 때 당신 사라 그런 것도 코너요? 맞아. 그치. 그런 이게 것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 얘기긴 해. 그치. 전화번호부가 그치. 전화번호부가 이제는 없으니까 그런 면을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약간 맞아. 당시의 시대상을 볼 수 있달까. 맞아. 그리고 그 친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진저잖아. 근데 진저 남자친구 매트 있잖아. 매트. 걔가 진짜 개 웃긴 것 같아.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 터미네이터가 찾아오기 전에 그치. 전화로. 맞아. 진저랑 이제 사라랑 같이 사는데 사라 코너 맞지? 같이 살지. 맞아, 근데 같이 거기에서 이제 나갈 전화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 막. 근데 그러다가 매트라고 사라의 친구인 진저의 남자친구인데 진저의 남자친구한테 사라가 전화가 받았는데 사라가 받았는데 일단 뭘 할 거고 단추를 벗길 거고 어쩌고 사라 코너 웃기니까 그거 듣고 있고 그 사람이 되게 웃기지. 맞아. 근데 그러고 진저 좀 바꿔줄래? 너 뭐야 사라야? 미안해. 그래서 그 뭐야 진저 좀 바꿔줄래? 그래서 진저 안 받아. 근데 똑같이 일단은 단추를 벗기고 이러면서 되게 그런 너무 영화의 코미디 요소가 너랑 잘 맞았네. 진짜 잘 맞았어. 나는. 그래서 터미네이터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전응 맞춰 이것도 내 개그 코드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매트 캐릭터도 그렇고 뭐 매트가 갑자기 그 뭐잖아 진저랑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터미네이터가 그냥 맞아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매트도 상남자라 가지고 진짜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막 뭐 옆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램프 등 갈고서 막 맞아.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치 상대가 상대인 만큼 끔살을 당하죠. 끔살. 아주 그냥 죽이대대로 그냥 죽어버리죠. 그치. 그래서 무서운 게 터미네이터의 무서운 포인트가 그건데 계속 끈질기게 집요하게 찾아가잖아. 눈알이 뽑히든 뭐 다치든 불에 타든 몸이 막 폭발을 하든 반토막이 나든 근데 진짜 나는 목소리 변조가 이 영화의 공포 이제 되게 방심하게 돼. 전화하면서 사라 코너가 엄마랑 통화하면 아이 집 있는데 알려줘 해.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영리하지. 화면 전환이 딱 되는데 정상적인 집은 아니야. 창문이 막 깨져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서 올라가는데 그래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하는데 터미네이터 얼굴이 딱 비춰지지. 거기서 이제 이 새끼 떨쳐낼 수가 없다. 맞아. 진짜 거의 숟가락 살인마급의 공포야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숟가락 살인마도 터미네이터에서 나온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요하게 쫓아가는 살인마의 원조지. 그냥 그치. 나는 한 놈만 봐. 나는 한 놈만 패. 난 사라 코너만 죽여. 칼리스 꺼져. 나 방해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계속 터미네이터가 그런 면에서 영화 자체가 되게 재밌어. 맞아. 솔직히 터미네이터 빼고는 빌런이
그치. 잖아. 그치. 근데 터미네이터가 너무 집요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군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맞아, 경찰들 뭐 경찰도 터미네이터 하나로 끝이야. 맞아. 그냥 터미네이터 뜨면은 와 좆됐다. 그냥 다 뒤졌다 그냥. 경찰서에 그 맞아. 딱 느껴져. 그냥 떴을 뿐인데 좆됐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뒤졌다. 진짜 풍비박산 난다. 다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다 뒤집니다. 진짜 경찰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일당백이야. 진짜. 샷건 2개랑 그냥 그걸만으로 그냥 샷건 2개 없어서 다 뒤졌을 거야. 맞아 맞아. 어? 맨몸으로 가도 죽어 그냥 다 죽어. 그냥 떴다 하면 사실 사라 코너도 이게 얼마나 안심돼. 카일리스가 딱 오니까 난 딱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게 터미네이터가 다 죽이면서 사라 코너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림자가 딱 문에 나와. 그래가지고 사라 코너 딱 숨어. 문을 안 열리니까 잠궈놨으니까 창문을 딱 깨면서 들어오는데 칼리스. 그게 맞아. 칼리스야. 어. 그러니까 칼리스인 거 보고서 사라도 안심돼서 딱 도망가. 터미네이터로부터. 그때 나오는 음악.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하는 게 있는데 베레베레베레베레 하는 게 진짜 있는데 오타쿠 같다 지금. 아 나 근데 그 음악이 왜 그래 좋지? 좋긴 해. 근데 나도 그거 보면서 노래 되게 내가 어렸을 때 재밌다, 꽂힌 게 나 여기 부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 OST로도 못 찾아. 터미네이터를 상징하는 음악은 사실 두둥둥 두둥 데레레데데데 그게 있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약간 전자 일렉 느낌으로 한 80년대 감성이 느껴지는 음악들이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은 그런 음악을 액션 영화에서 본 적이 없거니와 그 당시에 영화에서만 느껴지는 색감, 색채 그런 느낌. 그치. 그래서 좋아. 그리고 각별한 영화지. 나는 되게 올드카를 좋아해. 차 디자인이 옛날 차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80년대 영화니까 차가 나오면 대부분 다 올드카야. 그치. 그래서 되게 좋았어. 근데 그 장면에 거의 말한 그런 전자음악 노래가 많이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오 굿.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인데 미래 배경이 나오잖아. 폐허가 된 미래가 나오는데 항상 완전 폐허가 돼서 이 쓸 수 없는 폐차들이만 다 올드카야. 맞아. 올드카에 이렇게 막 땅바닥에는 해골이 가득해. 그런 상황에서 로봇들이 막 레이저로. 그리고 항상 밤이야. 맞아. 그게 참 재밌지. 매드맥스 시리즈도 원래 시리즈가 80년대 영화잖아. 그래서 올드카란 말이야. 그 분노의 도로에서도 그래서 그걸 따라서 미래 배경임에도 올드카만 이렇게 나오지. 참 터미네이터도 나 영화 처음 봤을 때 야, 터미네이터가 사실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암울한 미래를 그린 원조격 영화잖아. 근데 고지야. 미래 배경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2029년이야. 4년 남았어. 4년. 와. 4년 남았어. 왜냐면은 내가 터미네이터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굉장히 미래 같았거든. 그치. 굉장히 미래를 그린 영화 같았고 내가 어렸을 때 심지어 영화도 그때 내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한 20년, 30년 된 영화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나올 때는 여전히 먼 미래 같았어. 2029년은. 근데 고지야. 그리고 사실 내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들이 옛날에 많았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재미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영화들이 나오더라도 딱히 옛날 같은 재미가 안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뭔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그려봤자 참신하거나 새롭지가 않아. 이미 닥쳐왔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서 쓰이다가 그게 우리 인류를 위협으로 갑자기 삼아버려서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 챗GPT 쓰고 그치. AI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어. 그치. AI 시대야. AI가 근데 진짜 내가 몇 번씩 쓰잖아?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스카이넷이야. 스카이넷.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선구한 진짜 미래를 그치. 4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상상했다는 게 참. 그니까. 그치. 그 참 이 우리가 최악으로 치닫는 미래를 상상하면은 터미네이터인 거야. 아, 그치. 지금 이미 왔어. 스카이넷, 챗GPT. 맞아. 특히 나는 이 딥시크. 뭐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터미네이터 2에서 더 챗GPT스러운 면이 있어. 터미네이터가 존 코너가 이건 이렇다.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요즘 그치, 유행하는 그치, 게 뭐야? 챗GPT한테 말투 맞아. 학습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아스타 라 하는데 비스타 베이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챗GPT 같다라고 느꼈어. 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터미네이터 2 얘기할 그치, 때 더 2에서 깊게 얘기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맞아. 터미네이터 1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터미네이터 1 나는 사실 조금 거부감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치, 내가 사실 터미네이터 1을 안 봤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좀 보게 했어. 예솔이. 맞아. 예솔이가 영화 좋아한다는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터미네이터를 안 봤다고? 근데 얘는 좀 뭔가 강제로 보게 안 하면은 잘 안 보는 게 뭔가 사실 이게 맞는 게 강제로 보게 하면 안 되기는 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억지로 눈에 수서 박았을 때 그래도 좋아하게 될 영화가 있고 억지로 수서 박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영화가 있는데 나는 이게 전자라고 생각했지. 터미네이터 1은 그만큼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보라고 한 거고. 그래서 나는 터미네이터를 생각했을 때 내가 터미네이터 2를 완전 어렸을 때 잠깐 본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냥 뿌숑빠숑 액션물인 줄 알았어. 로봇과 싸우는 그런 맞아, 영화인 맞아. 줄 알았지. 근데 되게 의외로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웃겨. 난 그런 유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고 좀 그 사라 코너 캐릭터도 되게 좋았어. 의외로. 그러니까 좀 내가 느꼈을 때 그런 얘기에서 여성 캐릭터가 뭔가 좀 숨어있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라 코너는 처음에는 물론 뭐 따라가게 돼. 어쩔 수 없이 리스 군인을 따라서. 왜냐면 상황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돼서는 되게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막 나서서 뭔가 뭘 하진 않지만 뭐 차를 몰라고 하면 존나 열심히 몰고. 난 사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80년대잖아. 원래 여성 캐릭터는 수동적으로 그치. 소모구다가 되게 쉽거든.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모든 영화를 보면은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해. 맞아. 오히려 요즘 나오는 어중간한 PC 영화들보다도 맞아. 훨씬 더 맞아. 모든 영화들의 공통되는 제임스 카메론 영화의 포인트인데 사라 코너라는 인물이 영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영화가 끝날 때의 이 인물상의 변화를 되게 보는 입체적이야. 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맞아. 실제로 이미 대사로 나오지. 전설적인 인물. 맞아. 존 코너를 그 강인하게 강하게 키운 전설적인 인물. 미리 막 조직을 막 그런 인물을 하는데 사라 코너 본인도 막 의아해. 제가 그런 인물로 보여요?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알게 되지. 그럴 만한 인물이고 그렇게 성장을 해. 맞아. 카일리스가 더 이상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버리러 가라. 했더니만 사라 코너는 일어나!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오히려 다친 카일리스를 구하면서 이끌어주는 게 그 밖에서 카일리스의 보호를 받다가 맞아. 사라 코너가 역으로 카일리스를 부축을 하면서 도움을 주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카일리스가 희생을 해서 목숨을 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나 터미네이터가. 그치. 반토막 난 상태로. 너는 그 장면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씬이지 않나? 라는 느낌. 뭔가 그 끈질김. 처음 영화 봤을 때 나는 빌런의 강함이 어떻게 얘를 죽이지? 어떻게 얘를 이기지? 그런 강함에서 오는 매력이 있는 빌런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나는 이제 원피스나 그런 걸 보면은 악당들이 나오는데 그 능력, 미이라 이런 걸 보면은 상상조차 안 되는 거야. 그치. 이 빌런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상상하는 게 안 돼. 맞아. 그런 의미에서 터미네이터는 그런 원조격이잖아. 그치. 정말 어찌 얘를 이기나 상상조차 안 되는데 이기긴 해. 맞아. 근데 이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드디어 이겼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맞아. 아예 트럭을 폭발시켜버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죽일 때는 그냥 그 유아 프레스를 맞아. 해가지고. 너는 처음에 터미네이터가 이 영화가 끝났구나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 봤을 때 죽었네. 했는데 아니네? 했다가 죽었네. 또 아니네? 이러면서 봤단 말이야. 나는 근데 워낙 터미네이터에 그런 관한 거를 얘기를 많이 유명하니까. 듣기도 하고 그랬어서
그냥 영화의 재생 바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긴 했어. 아 그래? 어. 그래도 나는 근데 카일리스가 맞아. 카일리스가 거의 반토막 냈을 때 있지. 카일리스가 그 다이너마이트 꽂아서 어. 터졌을 때는 그때는 근데 나도 죽은 줄 알았어. 그거는 솔직히 이젠 죽었지. 그치. 얘 영화가 일부러 방심하게 해. 그치. 트럭에 터져가지고 불에 탈 때는 아예 불이 타서 해골밖에 안 남은 걸 보여줘. 막 음악도 이제 안심. 드디어 이제 카일이랑 껴안고 마무리. 아니었습니다. 스톱모션 T800 등장. T800이 딱 나와. 그러면서 추격신을 시작하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철봉 빠따로 카일리스가 터미네이터와 일기토를 벌이다가 다이너마이트로 자폭을 하죠. 그치. 근데 그 마지막에 유아프레스로 해서 끝내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심지어 칩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2에서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근데 진짜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죽여도 죽지가 않아. 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팔이랑 칩이 남아 있어서. 그게 스카이넷 개발에 맞아.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지. 맞아.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맞아. 되는 걸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기도 그치. 한데.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영화 자체가. 그치. 영화의 제목이 터미네이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임스 카메론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사이보그가 막 맞아. 걸어 나오는 꿈을 꿔서 그거에서 거기서 시작이 불길 속에서 맞아, 나오는 맞아. 그 로봇.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얘기는 그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에서 시작이 된 그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캐릭터성을 되게 잘 이끌어가면서도 그걸 2에서까지 연결시키고 이러는 게 되게 뼈에 좋았어. 살이 붙어가지고 일단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악역으로서의 터미네이터는 원에서밖에 못 보잖아. 아, 그치. 사실 터미네이터로서의 그 두려움, 공포를 제일 제대로 보여준 원조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원 터미네이터란 말이야. 그치. 그런 의미에서 난 터미네이터 1이라는 영화가 갖는 의미가 좀 깊어. 맞아. 그러고 그 처음에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빌런이어서 엄청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터미네이터 캐릭터를. 원래는 그 다른 사람이었어. 맞아. 캐스팅됐던 게. 맞아. 근데 터미네이터 역할을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사람도 잘했겠지만 나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이만큼의 임팩트를 남긴 맞아.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맞아. 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좀 그냥 겉에만 봐도 진짜 개쎄 보이니까. 그러니까 딱 떠도 맞아. 좆됐다. 두둥 하고 딱 나오면 진짜 좋댔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근데 그게 또 멋있어. 그치. 맞아. 멋있어. 잘 어울려. 그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그 스타일이 사실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되게 정돈된 머리였다가 눈이 다치고 나서 불에 타가지고 머리가 타가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머리가 된 거란 말이야. 원에서는. 근데 삐쭉삐쭉한 머리에 선글라스 낀 게 터미네이터를 상징하는 포인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리즈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치. 무조건 선글라스를 끼고 맞아. 삐쭉삐쭉 머리를 하지. 맞아. 그리고 터미네이터 1이 되게 저예산 영화라고 들었거든. 그치. 맞아. 그래서 영화 보면 다른 SF 영화에 비해서 맞아. 그런 거를 쓸 포인트가 딱히 없어. 근데 왜냐면은 그러면서도 내러티브를 진짜 잘 끌어내는 게 뭔가 역량이 진짜 엄청 인간형 로봇이라는 소재 자체가 맞아. 너무 매력적이라. 맞아. 그래서 도둑 촬영도 되게 많이 했다고. 아, 그래? 그래서 그 터널 씬 있잖아. 그 묘한 기류가 느껴지는 거기도 도둑 촬영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실제로 경찰을 피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냥 거리에서 찍으니까. 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래서 진짜 그 시절 감성이네. 그 시절 감성. 그냥 행인도 있대.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그걸 듣고 와우. 진짜 낭만 넘친다. 명작은 많은 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치. 많은 자본에서 나오는 거야. 시대가 만들어. 이야기 하나, 이 생각 하나,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 그치. 하나. 그 꿈에서 이렇게까지. 그니까 나도 이제 꿈을 좀 잘 꿔야겠어. 40년이 넘도록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한테까지도 사랑받는 맞아, 시리즈를 만든 그 배경이 촬영해야 되는데 빌릴 수 없어서 몰래 막길래 찍고 꿈에서 나온 거 막 재현하려고 시나리오 막 1달러에 팔고 그니까. 그러면서 명작이 탄생한 거야. 와우. 지리긴 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실 감독한테 있어서도 인생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영화였을 거야. 그치. 원래 B급 영화 엄청 많이 찍었잖아. 엄청 많이 찍지는 않았고 피라냐. 감독으로서 피라냐 2는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으로서 깊게 관여하지 못했지만
이름이 그게 올라가게 됐지.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은 자기 프로필이 시작부터 꼬일 뻔했어. 근데 이 터미네이터 1으로 일약 스타덤 감독으로 시작하게 그치. 됐지. 그래서 그 이후로 뭐 그치 유명한 뭐 작품, 뭐 사실상 아바타도 찍고 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1위, 2위를 다 그치. 점령한 이미 인정받은 흥행 감독이니까. 그치.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은 스토리도 스토리고 뭐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 좋지만 특수효과. 아 맞아. 그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미친 기술 덕후구나.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영리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지. 근데 그때 기준 최신 기술을 끌어다 쓰면서 얘기에 너무 맞아. 잘 녹게 맞아, 사용을 맞아. 하는 게 지금 봐도 맞아. 이 그 팔이 막 로봇이 되고 막 눈 부분 막 혼자 파내고 이런 장면들 보면 막 움츠러질 정도로 굉장히 연출이 잘 맞아, 됐어. 좀 심지어 징그럽다고 느끼거든. 그 이렇게 팔 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 그리고 접으면 막 그치, 이렇게 그치. 보이고 그거를 로봇 그걸로 재현을 당시에는 하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없진 않았지. 많이 첫 CG가 1982년 트론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그게 컴퓨터 그래픽이 시초거든. 그 전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어. 터미네이터 1은 심지어 CG라는 게 쓰이지 않았지. 그나마 이 나중에 더 끓이는 전기 장면, 전기 정도? 그 외엔 다 분장, 애니메트로닉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세련됐고. 맞아. 지금 스톱모션으로 촬영했음에도 맞아. 그 스톱모션으로 걸어가는 장면 빼면은 거의 그리고 로봇도 내가 볼 때는 상체만 만들어 놓고 거의 그 움직인 것 같아. 이렇게 그 막대 그래서 막대만 이렇게 이렇게 들고 고개만 한 장면에서만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영화 보면서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 맞아. 그냥 쫓기고 그냥 있다는 그러니까 상황. 왜냐하면 터미네이터가 존나 세서 그래. 그러니까 그 금이 말아? 조땜 지능이옴? 뭐야 그게. 했거든. 그러니까 진웅 씨가 엄청 많이 먹는데 배우 조진웅 씨가 술도 많이 먹고. 알지. 그래서 살짝 조땜 터미네이터옴 이런 느낌이야 진짜. 왜냐면 터미네이터가 개 세니까 그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와. 그치, 솔직히. 맞아. 터미네이터 맨 마지막에 심지어 이제 카일리스까지 자폭하고 그때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지. 죽었겠구나. 심지어 카일리스까지 희생했어. 그러니까. 카일리스 시체 보면서 슬퍼하는 사라 코너가 나와. 슬퍼하고 있어. 카일리스가 희생했구나. 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면서 갑자기 막 귀여워. 으아 하면서 사라 코너 경악을 해. 맞아. 이 새끼 언제 죽는 거야 하면서 쫓겨 도망가. 그러면서 또 추격신을 해. 정말 끈질기게 끊임없이 이제는 뭐 달리면서 추격신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추격신하고 트럭 타고 추격신을 하고 로봇 타다가 이젠 기어서 추격신을 해. 기어서 공장에서 기어서 추격신을 그러니까. 해. 그지?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었어. 얼마나 기대를 안 한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치. 나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끝내고 싶은데 이제 영화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결국에는 나는 터미네이터 1이나 2나 운명론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그 내러티브를 다루는 과정이나 이게 난 사실 원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어. 맞아. 처음과 끝이 그냥 완벽해. 맞아. 깔끔해. 마치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정답이다 연금술사. 정말 스토리 자체가 너무 깔끔해. 그런 사라 코너가 카일리스, 존 코너라는 운명의 구원자를 낳을 건데 나는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웅을 태어나게 하는 운명이다. 그치. 그런데 사실 뭔가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모든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존 코너는 있으니까. 그치. 이래서. 그치. 그런데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존 코너는 카일리스가 안 왔으면 존 코너는 없어. 그치. 그 아이러니함.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너무 좋았다. 스토리적인 면에서 연출적인 면에서 당시의 시대적 감성을 느끼는 그런 거는 부수적인 좋았던 점이고 영화 자체로 봤을 때 터미네이터 2, 3, 4 계속 나왔지만 스케일이 점점 더 어마어마해지는데 그치. 원에서의 그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운명적 구도 지키기 위해서 온 자와 죽이기 위해서 온 자의 그런 운명적인 그런 매칭 그런 의미에서 난 터미네이터 1에 더 좋은 평을 주고 싶어.
그치. 그리고 뭔가 2도 그런 구도가 있긴 하잖아. 지키려고 보내진 사람이랑 죽이려고 보내진 사람이 있긴 한데 2에서는 이게 터미네이터 대 터미네이터잖아. 그치. 근데 1은 사람 대 터미네이터야. 그러니까 인간 대 기계라는 맞아.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포맷을 잃지 않아. 맞아. 그래서 미래에도 인간 대 기계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키러 온 과거, 그러니까 기계들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은 그때에도 기계 대 인간으로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 되게 깔끔해. 딱.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품성에 있어서는 저는 작품성에 있어서는 별 5개 주겠습니다. 작품성에 있어서는 별 5개. 오락성 4개 반 드리겠습니다. 4개 반. 정말 영화가 시작부터 그냥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흡수됩니다. 맞아. 그냥 터미네이터가 떴어. 맨몸 알몸으로. 실제로 이 영화를 처음 봤던 사람들의 심리가, 그 사람들은 이 영화가 로봇 영화라는 것도 모르고 봤을 거야. 그치. 터미네이터가 로봇인 것도 몰라. 포스터에 나와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치. 그리고 얼마나 흥미로워. 갑자기 전기 지직하더니 막 벌게벗은 근육질의 남자가 심지어 몸도 개 좋아.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여. 그래서 사라 코너 전화번호. 너 사라 코너야? 땅. 근데 이게 로봇이고 막 그런 세계관이 밝혀질 때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치. 그런 의미에서 오락성 별 4개 반. 저는 개인적인 총평 4개 반. 별 4개 반. 저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 너무 잘 맞는 영화였고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내가 영화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오케이. 저는 작품성으로 보면 4개. 별 4개. 4개. 물론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그렇지만 작품성으로만 봤을 때 그 화면적인 것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영화인지라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뺐고, 오락성은 난 솔직히 5개라고 생각해. 진짜? 오락성만 놓고 보면.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구도잖아. 그치. 지키는 자와 죽이려는 자, 그리고 그 운명. 그치. 그러니까 따지면 나는 그 종교적인 얘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종교에 기반한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라 코너라는 캐릭터가 따지고 보면 성경이랑 비유하면 마리아 격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근데 또 게다가 참신하게 풀었어. 참신하게 풀었어. 게다가 흔한 소재인데 어떻게 보면 영웅서사, 근데 그거를 미래 SF적으로 푼 거야. 그래서 오락성을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하고 되게 액션도 시원시원해서 5점으로 생각하고. 오락성 그 매트에 유쾌함 때문에 주는 거 아니죠? 매트에 유쾌함 때문에 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냥 웃김. 진짜 그냥 웃김. 그리고 그 뭐냐, You can't that 했더니만 전만에 총 살 때도 그냥. 아니 난 총 살 때 그것도 좋았어.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총 살 때 결제 어떻게 하냐 했는데 wrong 이러면서 툭 당하고. 결제 어떻게 하냐 아니라 위험해요. You can't that. 조심해라. You can,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실 영어적으로 그냥 직역하면 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 땅한 거야. 그니까 할 수 있는데 땅한 거야. 빠꾸 없는 길로. 그치. 다시 제 유머가 되게 좋았고, 총평은 4개 반. 오, 생각보다 후하게 그렇네요. 토마토 1은 사실 그만큼 상징적인 영화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징성 다 떠나서 그냥 영화가 너무 재밌어. 맞아, 그냥 재밌어. 진짜. 시대를 타지 않는 영화가 진짜 명작인데. 맞아. 진짜 내가 30년 뒤에 태어났어도 이 영화는 봐도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 잔인한 걸 못 보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맞아. 그치. 좀 잔인하긴 합니다. 맞아. 그 피도 되게 찐득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토마토가 떴다 하면은 그냥 다 뒤지는 거야. 진짜 좆들 터미네이터 이거야. 맞아. 떴다 하면은 그냥 다 죽는 거라. 그치. 자, 그러면은 터미네이터 얘기.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총점 별 4개 반과 4개 반. 나도. 나 4개 반이었나? 5개.
아니야, 총점은 5개는 아니었어. 몰라, 4개였나? 4개 반이었던 것 같아. 뭐. 4개 반과 4개 반으로. 네. 자, 다음에는 터미네이터 2에 대한 얘기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